우수, 배제, 배수 설비가 있습니다. 우수, 배제, 배수 설비. 계획 우수량하고 나와 있죠. 우수량의 이제 산정은 합리식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밑줄 딱 쳐놓고 별표를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수 유출량과 총괄 유출 개수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우수 유출량 Q는 360분의 1 CIA 이렇게 나타내는 게 합리식이에요. 요거 별표 하셔야 됩니다. 이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필답형 소수령에도 나오고요. 공무원 시험 칠 때도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Q는 우수 유출량이고 C는 유출 개수고 A가 배수 면적입니다. 배수 면적.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관으로 배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A는 배수 면적. 그 다음에 I는 유달 시간 T 내의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강우 강도의 단위가 ml/hour. 밑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총괄 유출 개수는 C는 면적 곱하기 총 유출 개수. 각 유출 개수에다가 면적에다가 면적의 합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개념을 알아둬야 되겠는데, 이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이거는 이 바깥쪽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수유출량이니까. 그럼 빗물은 전부 다 뭐냐면 빗물은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한 곳에 이렇게 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수령이라고 그래요. 그 물의 분수령. 그 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 빗물은 어떻게 여기에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에 내린 비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산을 표시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영역 내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가 되느냐면 유역의 면적이라고 그래요. 비가 내려가지고 모이는 곳입니다. 면적의 크기예요. 유역의 면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리는 비의 이제 강도가 있겠죠. 이게 이제 내리는 비가 있으니. 그죠? 이 강우 강도를 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미리 per hour 이 단위로 시간당 몇 미리의 비가 강우가 내리느냐 시간당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A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C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C는 여기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 흘러내리는 부분을 그러니까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유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출개수다. C라는 건 유출개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모인다. 그러면 모였을 때 빗물에 의한 Q는 CIA. 그러니까 360분의 1이라는 것은 요거는 단위 환산인자예요. 단위 환산을 위해서 쓰는 인자입니다. 36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CIA다. CIA 같으면 뭐냐면 미국 뭐 정보국 같은 그런 얘네들은 뭐냐면 엄청나게 1년 내내 바빠요. CIA가. 그래서 딱 그러니까 휴가를 5일밖에 못 쉰다. 365일 중에. 1년 중에 5일 휴가 쉬고 근무하는 날짜가 360일이다. 그러면 좀 외우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역의 면적의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게 헥타르로 들어갑니다. 여기 헥타르. 그 다음에 이제 I는 단위가 미리 per hour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들어갈 때 C는 유출 개수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위가 나오는 게 세제곱미터 per sec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단위가 헥타르고 여기에 밀이 아우고 이 단위가 요 단위로 산정이 되었다. 이 말은 360분의 1이 뭐가 됩니까? 단위 환산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상수로 보는 거예요. 상수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유출개수 부분인데요. 이 유출개수가 이 땅이 뭐냐면 전부 다 그러니까 똑같은
뭐 토질이나 아니면 구조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뭐냐면 이쪽 하는 이 부분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보니까 뭐냐면 여기는 논이 있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주거지가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밭이나 논이나 주거지나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각각의 뭐냐면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이나 주거지에 따라서 각각 뭐가 달라느냐면 유출 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밭이 뭐냐면 차지하는 것이 C1, 논이 차지하는 것이 C2, 주거지가 차지하는 것이 C3. 각각 다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유역에 대한 유출 개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면적이 A1, 여기 면적이 A2, 여기 면적이 A3, 각각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면 이것을 여기에 유출계수 곱하기 면적, 유출계수 곱하기 면적, 유출계수 곱하기 면적 각각 해가지고 합산을 한 다음에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면적의 합으로. 그러면 뭐가 되면 평균 유출계수 나오죠. 그것이 여기 이야기하는 시그마를 써가지고 CI 곱하기 AI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한다는 것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리 퍼 아워로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우 강도를 계산할 때는 이 강우 강도는 경험식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강우 강도, 요거는 강우 강도고, 이 강우 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식을 쓴다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식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상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든 경험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시되는 거예요. 제시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한번 보시면 544쪽에 거기에 뭐냐면 개념 문제 2번을 한번 보십시오. 2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냐면 지금 3970t 플러스 31이다. 이렇게 경험식을 줬어요. 지금 뭐냐면 i의 값을 요게 3970에다가 70에다가 나누기 t 플러스 31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요거를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제시를 해 주지만 얘를 뭐가 되면 산출을 대입을 해야 돼요. 요거는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t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t는 t 리콜 했을 때 요것은 ti에다가 여기다가 뭐냐면 여기다가 관거가 있으면 관거의 길이에다가 시간을 나눕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길이 나누기 관거를 이동하는 속도 이렇게 나누니까 얘가 뭐냐면 메타, 요게 뭐냐면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되면 끊어지고 초가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요게 이제 t인데 이 t를 강우 지속 시간이라고 그래요. 강우 지속 시간.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유달 시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비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ti는 뭐지? 요 ti는 유입 시간이에요. 유입 시간. 그리고 여기에 뭐는 v분의 l 했는 건 이거는 뭐가 되면 유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 흘러가는 시간에다가 유입되는 시간 이걸 다 합한 것이 유달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 유달 시간 그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뭐냐면 산출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지체 현상을 고려하는 겁니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체 현상이라는 게 이건 뭐죠? 지체 현상을 고려한다. 지체 현상은 뭘 말할까?
그지? 그 이게 뭐냐면 지체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냐면 느림이 내지는 뭐냐면 빠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리거나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겐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지? 그럼 한번 보자야죠.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물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뭐냐면 관으로 연결을 했다고 봅시다. 관으로 연결했고 여기가 뭐냐면 관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비가 어느 만큼 내렸냐? 그러니까 관측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요 관측점에 여기에 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관의 길입니다. 관을 흘러가는 속도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으면 요게 자체가 뭐냐면 L 나누기 V가 되는 거니까 유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유입 시간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뭐냐면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 여기에 떨어진 비 내지는 여기에 떨어진 비, 여기에 떨어지는 비가 각각 있겠죠. 여기에 떨어지는 비는 금방 관로로 다 집합이 돼요. 여기도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떨어진 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뭐냐면 비가 딱 그쳐도 뭐냐면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가 온다 했을 때 강우 지속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비가 한번 쫙 왔다가 관측자가 딱 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도 물은 뭐냐? 흙탕물이 막 쏟아 들어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지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가까운 지점은 빠르게 들어오지만 저렇게 뭐냐면 멀리 있는 지점은 느리게 들어온다는 거고 여기에 뭐냐면 주거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 자체가 뭐냐면 슬레이트나 아니면 뭐 기와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 개수도 클 뿐 아니라 이것이 빗물이 뭐냐면 흘러서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런데 뭐냐면 밭이나 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고이거나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땅속에 스며들어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지체 현상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요. 유출 개수는 어떻게 되면 더 적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 주거지 같은 경우는 유출 개수가 크고 뭐가 됩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체 현상이 적고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유출 개수가 적고 지체 현상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